자, 여러분들 임용시험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보시는 시기에는 임용시험이 더 임박한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이 임용시험은 명실공히 가장 공인된 이런 시험 중에서는 수학시험으로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견줄 만한 다른 비슷한 수준의 시험도 사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긴장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 말처럼 잘 되지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셔서 이 시험 준비를 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렇게 조바심 내면서 이 책 저 책 보게 되면은 머리에 안 들어올 텐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조바심이 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공부할 양을 너무 많이 설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대충대충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수록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까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하시고, 특히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은 평소에 본인이 이제 잘 안 먹던 음식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에 익숙하도록 항상 늘 사용하는 그런 시계를 가지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지 사용하는 시계는 혹여나 시험 도중에 시계가 멈추면 큰일 나겠죠. 전지 교환 시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새 걸로 갈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른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도록 너무 늦게까지 하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불면증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 준비는 덜 됐는데 이제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누워있으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 이제 저도 되게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참 이해가 가고요. 저도 이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잡생각이 드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좀 편안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잠들기 전에, 영상 시청을 좀 자제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오답 노트를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 오답 노트를 시험 보시기 직전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부호를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넓이를 2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쪽을 구해서 다른 쪽도 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오답 노트를 보면서 본인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파악을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도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이런 모든 게 나와 있는 책보다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나만의 이론 노트를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까지 잘 활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컷이 많이 올랐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시험지를 받으면은 이렇게 쭉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채점을 해보거나 하게 되면은 문제 발문하고 다르게 답이 적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에 정확히 답했는지 그 발문하고 답안을 잘 비교를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내가 하나만 답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 그 답안을 이제 비워두지는 마시고요. 뭐라도 관련된 이론을 혹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한 아주 작은 사소한 결과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또 벗어나도록 적으면 안 돼요. 네, 벗어나면은 채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 의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뭐 사소하게든 좀 약간 크게든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문제를 하더라도 혹시나 너무나 수학적으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지,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이해했을 것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 언어로 이 시험을 보고 일상 언어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늘상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계산을 너무 많이 적다가 꼭 언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출제한 사람이 보고자 한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출제자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하는지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답안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적사항 부분에만 국한이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 실수로 수정액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답안 수정할 때 수정 방법에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호, 이상한 기호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 여러분들 서술하실 때 특별한 필요가 없으면은 꼭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혹은 아주 큰 수가 나와야 되는지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지, 양수가 나와야 되는지 음수가 나와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낸 답하고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했던 실수를 또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서 다른 방법,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어떤 답을 냈으면은 이 답을 대입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 보시면 계산 실수를 잡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문제에 쓰여 있는 조건은 전부 다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용이 안 됐다면 내가 뭔가 간과하진 않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일종의 페이크로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보통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활용이 다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언급을 해야 되는 걸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준비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